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시스템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에 대해 김병기 의원이 참교육 시전에 나섰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함께 언론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 계획이라면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허위사실에 넘어갈 유권자도 없다면서 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 못할 장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그 사람은 정치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의 유호적이다. 우리 요즘 많이 겪어봤잖아요. 참고로 앞서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며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말 자기 우물에 침 뱉는 수준이 아니라 독을 풀고 앉았습니다. 이 검찰의 개입을 자꾸 이제 터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부분에서.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수준은 뭐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터뜨리는 것들은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잘 안 해준 사람은 그냥 독 마시고 죽어라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위험한 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대통령이 뭐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맨날 고발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와서 얘 잡아가 이렇게 지금 갖다가 이걸 떠먹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본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자기가 몸담았던 이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 들어온 사람이죠. 완전히 미친 거죠.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분이 기본적인 소명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소한의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금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섭섭하다 하더라도 섭섭할 수 있어요. 저는 섭섭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도 그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4년 전에는 거꾸로 낙하산으로 동작을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거죠. 그때는 가해자였어. 근데 지금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제대로 잘하고 정말로 잘 이길 것처럼 잘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이렇게 흥망성쇠 돌고 도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은 본인이 4년 전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낙점이 돼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해야 공정할 것 같고. 게다가 지지율도 높았다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옆 동네 살아요. 제가 그 동네 다 알아요, 진짜로. 그다음에 이분의 그 억하심정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심리가 있어요. 판사까지 했던 내가 여기 와서 개처럼 충성하고 도와줬더니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내 패대기를 쳐?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대체로 자기 직역이나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 업적을 가진 분들이 정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치를 하면서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엘리트주의에 찌들어서 내가 니들을 위해서 뭘 해줬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는 출마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라는 태도예요. 이런 거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 얘기거든요. 근데 저번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내가 지금 이수진 의원이 천직인 법관을 던지고 사법개혁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데 가서 싸워서 이겨주고 내가 그 좋은 법관 버리고 이겨서 싸워졌는데 당이 나를 팽을 해? 이건 못됐구만. 이 자들 같은 자리에서 밥 못 먹을 사람이네. 겸상 못할 인간들이네. 그럼 니네 한번 죽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모양새로 지금 가는 거잖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망가뜨리는 거고 모두를 다 같이 죽이겠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본인이 떠들어왔던 가치나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은 뭐가 됩니까? 다 공천 바라보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보면은 어떤 자기 세계에서 갇혀 살으셨거나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였어요. 제가 보니까 백현동 재판 내가 판사 출신으로서 판결문 보니까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디펜스 해줬는데 이재명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라고 협박도 해요. 정말 그랬으면 이수진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법조인 출신이고 제대로 된 의원이라 그런다면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죠. 본인이 공천 안 되니까 이제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터뜨리면서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정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일종의 어떤 나르시즘이 있죠. 특히 전문직 출신 다선 의원들한테 보여지는 그 전형적인 유권자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일종의 나르시즘이거든요. 이건 이수진 개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트주의에서 천상계에서 아이고 저 정치하는 것들 내가 니들 위해서 내가 한 수 해줄게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 정치 도의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초대형 사고를 치고 야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오늘 고발을 했답니다. 조선비저하고 그 이수진 의원을 고발을 한 걸 보니까 일단은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제가 국방위를 같이 해봤는데 이 사람이 국정원 인사국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꼼꼼해요. 제가 이래 보면 지역구가 영등포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절대 허투루 이렇게 자기 관리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막중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이수진 의원을 향해 김병기 의원이 직접 몽둥이를 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지금 비판받는 이유는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좀 깨달아 조용히 있어주길 바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무능을 견제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앞장서 싸워왔던 김용민 의원이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는데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번 총선이 왜 중요한지 아주 뜻깊은 메시지를 남겨 잠시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연동형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최대한 크게 이기자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다, 그 시민사회 세력까지 다 함께 모여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치를 내걸고 빅텐트를 치는 거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빅텐트에 들어갔더라도 민주당 단독 과반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지는 순간 이 빅텐트는 순식간에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151석 이상을 못 얻었는데 소수 정당들에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장관 한 명씩 다 제안하면서 야 우리랑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 여서야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의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국회 의석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요즘 비례정당 문제로 언론과 저쪽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랄만 하거든요. 예컨대 민주진영에 빠는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몰았던 거는 아주 오래된 한국 언론의 악습 같은 거예요. 언론이 비판을 안 하면 그건 똥개예요. 그냥 개새끼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안 망하겠지만 혹시라도 망한다면 만에 하나 그것은 파라리 사형 언론이 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좀 부탁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서사가 없기 때문에 서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2년 옷도 그렇고 청정 해변에 산책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검증을 해보면 그게 다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다. 그런데 그때는 무관중 경기 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2008년도 사진을 딱 내놔요. 아니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냥 좀 기분 내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하면 될걸. 내가 거짓말 안 했어 이러고 2008년도 사진을 딱 내밀었는데 그건 2008년도 사진이잖아.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한 방 먹였다, 논쟁을 완전히 평정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막 내보내요. 그러면 이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이게 언론이야 이게? 그 신문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같은 정보도 다르게 해석하는 유튜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뉴스 공장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사명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해외 교포인 저도 여기 와서 조국을 위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는 정말 시끄러운데 그는 모른 척하고, 어디는 민주당 사업에 가면 예전 어느 때보다 혼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쯤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울의 소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윤석열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들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의석수 계산기를 돌려보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비례 소수 정당들이 나중에 빠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과반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고작 10만 원짜리, 아니 7만 8천 원짜리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120곳을 압수수색당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참담한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전 지사의 배우자 관련된 법카를 이제 압수수색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새로 산 컴퓨터를 왜 압수수색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구매한 새로 산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사관 40명이나 몰려와서 압수수색 쇼를 하는 거죠. 검사들이,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40명씩이나 넘게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법카 때문에. 근데 딱 까보니까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있죠. 무슨 뭐 반품 보관함인가? 근데 김건희 씨는 그 명품 가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커녕 수사조차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순방 나갔을 때 명품샵 들린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 이쯤이면 쇼죠. 국민들은 쇼는 이미 많이 봤습니다. 쇼도 이런 억지 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렇게 명품백은 덥석덥석 잘 받으면서 왜 사과나 수사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본인도 버리고 국민의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려요. 그다음 또 더 신기한 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김건희에게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이 됐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권고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김영란법은 김영란 대법관법, 최진실 배우법, 김용균 노동자법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권고 사항인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물어보고 있는. 이렇게까지 되게 여사 단어를 빼먹었다고 권고를 한다? 흡사 진짜 옛날에 무슨 나라님 뒤에서 욕하면 혼나는 그런 상황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오랫동안 앵커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호칭하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신성 불가침입니까? 대한민국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 허위 경력으로 살아왔고 주가 조작했는데 지금 기소가 안 돼서 지금 의혹이 있고 양평고속도로 땅 문제도 갑자기 국책 사업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런데 2년 정도 이렇게 덜었으면 뭐라도 나와야죠. 이것도 몇 수십 번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건 몇 수백 번을 합니다. 지금 본인의 배우자 지키겠다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개인의 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단에 묶인 건데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해결됩니까? 어딜 간다고 해결됩니까? 사법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고 성역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그 지나친 사랑으로도 이거는 방어가 되지 않는. 그냥 사람이길 포기했거나 아니면 국민을 정말로 사람으로 안 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젠 수원지법의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혜경 여사 측의 법률 대리인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무 황당한 기소다. 배모 씨가 작년에 기소됐는데 당시의 사건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혜경 여사가 공모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 씨의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군사정권을 물리쳤더니 이제 검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대선 경선할 때부터 했어요. 제가 홍준표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기자회견 그때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첫째, 국정 운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검찰을 평생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사업화돼서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올 것이다. 세 번째, 대충 그런 취지로 용어는 제가 좀 틀렸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당이 자멸할 수밖에 없다. 비극적 결말이 예정돼 있는 거다. 이분이 근데 포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윤 대통령. 검찰 특유의 승부근성 이런 거죠. 나를 힘들게 해? 감히 이런 거죠. 그냥 뭐 나한테 감히 덤비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어. 좋게 얘기할 때 빨리 가. 뭐 이런 거거든요. 정치의 전면에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검사들이 일선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야당 칼질이만 동원돼 있고 또 검사들이 전직 검찰 출신들이 협정의 핵심 요직에 진출하고 있는데 검사들이란 게 평소에 피의자 신문이나 하고 그런 피의자 조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중앙부처 행정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했다면 이런 지질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선 김용민 의원의 말이나 한마디로 말해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력, 이 회복력을 지켜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는 거죠. 아니, 사업이나 장사라도 해본 분들이면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도 음식점이라도 하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테리어 다시 해야지, 냉장고나 시설물 다 다시 사야 하지. 그래서 하나라도 남았을 때 지켜내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단 더 쉬운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한판 승부를 펼쳐내야 되는 총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을 보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친문뿐만 아니라 민평령까지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을 챙긴 그동안 이 나라의 정치개혁을 맡고 있던 경제와 민생의 발목까지 잡아댔던 이 소위 기득권들을 무너뜨리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민생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인맥, 계파를 불문하고 오로지 여론조사 등의 수치에 의존한 공천, 그리고 본선 경쟁력 하나만 보고 물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고민정이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아 쌩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고민정이 국힘에 있었다면 단수 공천을 받을 리는 어림도 없는 현실이란 거죠. 바로 컷오프 당하거나 검찰 캐비닛을 열어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내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의 운명을 걸고 묵묵히 책임을 지며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번 선거를 지면 이 나라는 회복력까지 잃어버릴 테고 우리는 또 이재명이란 최고의 행정가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라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TV를 틀면 비싼 교복을 입은 아이돌이 나와 춤을 추며 교복 광고 얼마나 해댔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무상 교복으로 그런 광고들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선 사채업자들이 길거리에서 찌라시나 명함 같은 건 돌릴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이런 능력 하나만 봐도 이재명이 싸우는 이 싸움에 동참해줘야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져. 절대로 힘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른 지지자분들은 실망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신당,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해도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한 자리 하는 것 역시 중요하긴 해도 그것보다 더 이재명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 모두 더 위험해질 건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기반을 마련해 둬야 조국의 시간도 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조국의 시간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 사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깊숙이 개입하고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어떤 당대표들 중간에 전혀 사심에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천이냐 사천이냐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 그 어떤 그 미래 대표직이 아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대 의원을 영입하고 싶었던 것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심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인재를 보면 당연히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천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이 당에 필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전투력을 가지고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난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입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사천 논란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A급 인재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사천이나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능력도 없고 아무런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오로지 나랑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여기다 꽂는다 이러면 사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천이나 아니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의 공천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천을 못 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사천 때문에 희생을 당한 희생양이야. 이 프레임으로 지금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상황 자체가 지금 오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나면 진짜 사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